다섯 종목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HMM. 구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인데요. HMM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일전에 음봉을 보여주고 의미 있는 자리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음봉을 보여줬을 때 더 깊이 하락을 했다면 하락으로 반전했을 텐데 주봉상에서 지킬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죠. 일봉에서만 바라봐서는 큰 흐름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봉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20주선을 터치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20주선 터치하지 않고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HMM이 오늘 장중에 21%나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 형태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임박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볼게요. HMM은 10년 정도의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라 봅니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조심스러운 국면에도 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모습이죠. 35,7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제 구름층 상단에 와 있습니다. 이 상단을 뚫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3월달에 보여줬던 이 거래량, 큰 거래량을 넘어서는 흐름이 4월달에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구름층의 이 저항을 뚫고 간다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120선, 이제 120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0선의 저항이 있죠. 크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120선 부근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다음 달에 보여지는 모습에서 과연 이거를 뚫고 이런 상승을 가져온다. 이런 상승을 가져오려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월봉이 큰 거래량을 동반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크게 나와야죠. 4월 달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만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층의 저항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거를 뚫고 가려면 큰 거래량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35,700원 왔을 때 여기 구름층 상단 35,600원을 보고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상승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이격을 좀 메워주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격이라 하면 20선에서 많이 멀어졌죠. 20선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이렇게 20선 올라오는 20선 만나는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될 텐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끊고 가는 전략도 좋습니다. 끊는다는 얘기는 이제 조정 후에 다지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 이 박스 구간 내에서의 조정을 염두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월봉상에서 가야 될 흐름은 5만원 부근입니다. 5만원 월봉에서의 120월선은 10년 이평선의 평균입니다. 10년 이평선의 평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갈 것이라 보되 그러나 바로 치고 가는 흐름보다는 조정이 주어진다 그러면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조정이 주어지면서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 전망이 틀려서 더 큰 거래량으로 4월 달에 큰 거래를 일으키면서 바로 뚫고 가는 것이 보유자 입장에서 바람직하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구름층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면서 힘을 받고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의 전망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인데요. 자, 현대건설은 좀 매물대를 뚫고 가는 흐름이죠. 매물대가 촘촘히 쌓여 있는 구간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고 일어섰다는 거죠. 61선도 깨면서 다시 61선 돌파하고 또 61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촘촘하게 쌓여있는 이 매물대를 뚫고 가려는 움직임인데 저는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둡니다. 현대건설은 상승에 무게감을 두는 종목입니다. 주봉에 보시면 주봉의 240주선을 5번이나 부딪히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주봉 240주선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5번째입니다. 이렇게 자주 이 저항선을 부딪히게 되면 이 저항이 약해져요. 약해져서 결국은 뚫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5만원대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52,000원에 도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갔던 46,500원의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현대건설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주봉상에서 52,000원대까지의 상승을 염두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을 자세히 보시면 일봉에서 120선과 200선 사이에 있습니다. 120선은 일반적으로 지켜주는 건데 120선에서 밀려버렸어요. 밀리면서 201선까지의 하락을 허용을 했죠. 그러나 200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은 120과 2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120은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20선은 돌파할 것이다. 보고 이제 60선이 있는데 60선도 큰 저항은 아닐 거라 봅니다. 물론 상승하면서 살짝 부딪히고 밀릴 수도 있겠지만 60선은 큰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매물대가 있는 이 120선과 200선에 있는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물대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선까지의 상승은 무난할 것이다. 13만원대까지는 상승 무난할 것이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3만 7천원대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현대건설도 삼성에 무게감을 두는데 삼성물산도 그런 건설 업종에 그런 그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재건축 이런 바람이 일 수 있는 서울시장의 공약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지 간에 건설주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매수 기회로 봅니다. 다음은 이제 LG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일봉상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60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죠. 60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고 이동평균선만 본다 그러면 이제 120선에 이제 보여지죠. 바로 아래. 자, 일목균형표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를 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120선, 그러니까 이평선만 보게 되면은 이평선만 보게 되면은 이게 안 보이죠. 이게 저항이 지지가 안 보인단 말이죠. 일목균형표를 삭제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삭제하면 이평선만 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이죠. 60선을 깼어요. 그러니까 다음 지지가 이제 120이니까 와, 이 120선까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상에서 이제 일목균형표를 빼니까요. 근데 일목균형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일목균형표를 넣어보게 되면 또 판단이 좀 달라지죠. 자, 일목균형표를 넣게 되면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 구름층은 이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다 매물대를 뜻합니다. 매물대. 과거에 거래했던 매매의 패턴이죠. 26일 또는 50일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매매했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을 뜻하기 때문에 매물대 지지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LG전자가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봉을 봐야 됩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0주선이 상향을 하고 있죠. 20주선 상향을 하고 있고 기준선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기준선 자리. 이 기준선은 어떤 의미죠? 26개의 봉,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입니다.
26개 봉이죠. 현재 3월 달부터 과거에 2019년도부터 거래했던 26개 봉의 평균입니다. 고점과 저점의 평균 13만 8,200원. 그러니까 이 8,200원 자리는 없기 때문에 13만 8,500원 선 그 자리가 되는데, LG전자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받을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지만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좀 줄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지받을 자리를 찾는 하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8,5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20주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자리가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되면 더 좋습니다. 4월 달에 20주선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기준선을 만나는 그 자리를 터치한다면 더 확실한 지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LG전자는 120선, 일봉 120선까지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13만 8천원 전후에서 지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매수 관점으로서 대응을 해야 되지 손절을 고민할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보겠는데요. 셀트리온은 지난 2월 1일자 18% 상승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더 하락을 했죠. 이럴 때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고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줄줄줄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 고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두 개가 만들어지면 이 사이로 들어와야 상승을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승 패턴에서 이 사이로 들어오고 약간 조정이 주어지더라도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패턴을 만들지 않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전망을 빨리 바꿨어야 되죠. 셀트리온이 하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기서 눈치채기 어렵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20주선을 깼어요. 깨고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정확하게 기준선까지 딱 맞닿은 겁니다. 기준선 자리가 31만 2,500원, 31만 한 3,000원 부근이죠. 31만 3,000원 부근. 이 저항을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120선을 뚫고 올라섰죠. 앞서 설명드렸던 삼성물산처럼 200선과 120에서의 그냥 매물대를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지지를 형성한 겁니다. 지지를 형성하면서 일봉상에서는 이제 61선을 앞두고 있죠. 자, 셀트리온의 경우는 이제 주봉의 저항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넘어서려는 움직임. 기준선 저항을 올라서면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오늘 31만 4천원 네, 마감을 했는데요. 31만 3, 4천원 이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겠죠. 셀트리온은 61선은 이제 가깝게 다가왔지만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물대가 이제 있는데요. 이 매물대는 돌파에 좀 무게감을 둡니다. 주봉상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저항을 그냥 넘어서려고 하는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둡니다. 상승에 무게감을 두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3만 4천원대에 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33만 3천원이나 33만 4천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현재의 자리 31만 4천원에서는 33만원대까지의 상승을 전망하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고 매물대 지지를 만들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다음 단계의
상승까지 전망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대형주 중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그리고 LG전자까지 상승에 좀 무게감을 두고 대응하면 좋겠고, HMM의 경우는 이제는 조심스러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상에서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지, 당장 월요일 날 35,700원을 뚫고 나가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달라지죠. 이걸 넘어선다 그러면 구름층을 벗어난 거잖아요. 구름층을 벗어나면 이 구름층 상단이 이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35만 7천 원이 고점이 되면서 아래로 밀리면 이제는 박스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박스권 자리로 되겠구나. 깊은 하락보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HMM은 35만 35,700원을 돌파하느냐, 그것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